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갈량의 출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은 제갈이고 이름은 량입니다. 그리고 자는 공명, 호는 와룡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의 뜻은 밝다는 뜻입니다. 밝을 양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자를 지을 때는 이름을 보충하는 의미로 그 자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는 뜻은 밝다는 뜻입니다. 즉 매우 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는 와룡인데요. 와룡하면 누워있는 용, 즉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서 승천하지 못한 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와룡이란 의미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숨은 인재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물연도는 181년에서 234년까지입니다. 주요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촉한에 승상을 지냈고 유비를 도와 삼국의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후주에게 올린 출사표를 통해 그의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갈량은 지혜의 화신으로 불리고 있고 또 충정의 본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 현명한 재상의 전형으로 추앙되기도 합니다. 삼국지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제갈량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삼국지의 인물은 관우이고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물은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조자룡을 좋아하느냐? 그 예전에 그 책에서 읽었는데요. 조자룡은 그 삼국지에서 보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 복이 많은 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자룡이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사표는 제갈량이 건흥 5년 227년에 위나라를 치려고 출병할 때 후주 유선에게 지어올린 표문이다. 이 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그 표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자신의 심정을 밝힌 글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밀의 진정표를 읽고서도 슬퍼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자는 효자가 아니고 무후가 바로 제갈량의 그 시호입니다. 시호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공적을 평가한 후에 거기에 알맞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걸 우리가 시호라고 하는데요. 그 제갈량의 시호가 바로 무후죠. 무후의 출사표를 읽고서도 격렬한 마음이 들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출사표에 대한 평론에 이 출사표를 읽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출사표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입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서 그 산문 중에 가장 그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출사표는 제갈량이 선주 유비에 대한 정의를 잊지 않고 순충과 지성으로 체업하며 쓴 명문장이다. 이 체업은 눈물을 흘리다는 뜻입니다. 출사표는 제갈량 자신의 지극한 충성을 토로한 글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 군주의 안위를 경계하고
신하의 충간을 잘 들을 것을 강조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군주의 안위를 경계했다는 것은 그 후주가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할까 걱정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였고요. 또 아마 후주 유선이 그 신하의 어떤 중간을 잘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아무튼 그 후주 유선을 못 믿어하는 어떤 제갈량의 그 아주 그 세밀한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선제가 중도에 승함을 제기하면서 선제의 유조는 남긴 조칙, 즉 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조를 깊이 추념할 것을 아뢰었다. 이는 후주의 정신을 일깨워 한시를 부응하는 도리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선제가 승하할 때 자신에게 대사를 부탁하였음을 제기하면서 시오메였거든 선제의 영령에 구하라고 하였다. 이는 제갈량 자신이 선제에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한시를 부응하는 공효로서 자임한 것이다. 자, 그럼 원문을 읽어보며 출사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제, 창업, 미반, 이, 중도, 붕조, 금, 천하, 삼분, 익주, 피폐, 차, 성, 위급, 존망지, 취하라. 자, 여기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것, 즉 건국을 말하는데요. 선제인 그 유비가 나라를 세운 지 미반, 아직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 도중에 붕조는 죽다는 뜻인데요. 자, 이 붕자는 특히 그 황제가 죽을 때 씁니다. 황제가 죽을 때는 이 붕자를 쓰는데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죽을 사자를 쓰죠. 보통 사람은 죽을 사. 그보다 좀 높은 대부 정도 쓰면 졸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졸련하면 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졸련이라고 하죠. 졸자를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죠. 보통 사람은 예전에 이 졸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졸자를 쓰려면 어느 정도 벼슬을 해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제후들이 죽는 걸 흉이라고 합니다. 흉은 이것도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죠. 이건 제후 정도 돼야 쓸 수 있는 이걸 이제 흉이라고 합니다. 흉. 그리고 또 이런 글자가 있죠. 자, 이 패자. 우리가 패자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양계장의 닭들이 폐사했다. 이 패자가 원래 고꾸라질 패자입니다. 즉 죄인이 칼에 그 고꾸라져 칼을 놓고 칼에 엎드려서 죽을 때 우리가 고꾸라질 패자를 써가지고 역적이나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벌을 받고 죽는 것을 우리가 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가축들이 집단적으로 죽을 때 우리가 폐사했다라고 쓰는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 글자 하나도 다 거기에 어떤 신분이라든가 의미를 부여해서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돌아가셨고 금, 천하, 삼분. 지금 천하가 세 개로 쪼개졌다. 즉 위나라, 오나라, 그리고 이 총나라죠. 지금 근데 이 총나라가 바로 익주죠. 익주가 오늘날로 따지면 스촨지방, 즉 사천지방이죠. 우리가 사천인데요. 중국식 발음은 스촨이죠. 스촨.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촉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익주가 바로 이
사천을 기반으로 즉 일어선 게 바로 촉한이죠. 그 익주가 피폐는 아주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익주가 피폐하니 차 이것은 진실로 위급 아주 위급하고 존망지추 생존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추는 때 시기를 뜻합니다. 지금 나라가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아주 위급한 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선제께서 창업하신 것이 아직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져 익주가 피폐하니 이는 진실로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위급한 시기입니다. 연 시위지신 불해어 내 충지지사 망신어 외자 개 추 선제지 수 욕보지어 폐하야라. 자, 그러나 앞에서는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급하다고 지금 말을 던져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반론을 또 제기하는 거죠. 그러나 시위 이제 호위하고 지키는 모시는 이런 뜻이죠. 시위지신 그 시위지신 하면 이제 그 조정 안에서 지키는 어떤 지금 나라 밖에서는 그 어떤 장수들이 활동하고 나라 안, 뭐 문관이겠죠. 무관하고 문관을 나누면 이 문관들이 그 안에서 조정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즉 조정 안에서는 이 문관을 비롯한 그 내직에 근무하는 모든 그 신하들을 말하겠죠. 그 호위하는 신하들이 그 나라 안에서는 게으름을 피지 않고 또 충지지사 그 아주 충성과 뜻이 있는 그 선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무사 어떤 이 선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떤 무관의 어떤 벼슬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관들이 나라 밖에서 몸을 잊지 않는 것은 즉 나라 안에서 근무하는 신하들과 나라 즉 멀리 외지로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즉 지금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지 않고 자신을 어떤 생명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몸을 잇는 것은 대체로 몸을 뚫는다. 선제 그 유비가 그 아주 특별하게 대우한 것을 좇아서 뭐하고자 한다. 갚다. 어디에? 폐하에게 그 은혜를 갚고자 해서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호위하는 신하들이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뜻있는 선비들이 밖에서 몸을 잇는 것은 대체로 선제의 특별한 대우를 추모하여 폐하에게 보답하고자 해서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 안팎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그 선제인 유비에게 받은 특별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아들인 그 후주 유선에게 갚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 개장 성청 이광 선제유도 회홍 지사지기 불의 망자 비박 인유 실의 이색 충간지 로야. 자, 성은 진실로죠. 진실로의 마땅히 뭐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은 불의 마땅히 뭐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지금 대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사표를 읽어보면 이
문장의 구조가, 즉 짜임이 아주 그 정치하게 아주 자세하게 또는 그 사전에 미리 어떤 계획된 어떤 그 문장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사표를 읽어보면 제갈량의 문장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마땅히 뭐뭐해야 하고 또 마땅히 뭐뭐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즉 성청하면 이 성자는 임금의 어떤 행동 앞에 그 붙이는 말인데, 성청하면 듣는 걸 성스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금의 그 어떤 듣는 거 행위를 우리가 성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마땅히 폐하께서는 그 성청, 그 귀를 이렇게 열고 펴시어, 듣는 것을 열고 편다는 것은 각계 각층에서 그 말하는 의견을 귀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마땅히 그 성청을 듣는 것을 귀를 열고 그 펴시어 선제의 유독, 그 선제 유비가 남긴 덕을 빛내고 치사지기, 그 뜻 있는 선비들의 어떤 기운을 회자하고 홍자는 다 넓히다는 뜻이죠. 그 지사의 어떤 그 사기 기운을 그 크게 확장시켜야 한다. 즉 키우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하냐. 마땅히 그 망은 망령되이입니다. 망령되이 스스로 비박은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이 빗자가 열불빗자, 열불박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망령되게 보잘것없다고 그 천시하지 말라는 거죠. 망령되이 스스로 천시하거나 인유, 비유를 끌어올 때, 어떤 비유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끌어올 때 실의, 본질의 어떤 뜻을 잃는다는 거죠. 실하면 본의를 잃는 거. 즉 비합리적인 거. 우리가 남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비유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잘못 들어가지고 어떤 본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도 유선이 좀 못난 황제였기 때문에 이 제갈량이 이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즉 망령되게 너 스스로 그 보잘것없다 천시하지 말고, 또 비유를 할 때도 본의를 잃어가지고 충간지로 그 충심으로 가나는 그런 그 길을 막지 말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간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되게 대꾸 형식의 문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진실로 성청을 열고 펴시어 선제가 남긴 공덕을 빛내어 지사들의 사기를 키우실 것이요, 망령들이 스스로 천시하거나 비유함에 본의를 잃어 충간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궁중, 부중, 구위, 일체, 척벌, 장부, 불의 이동이라. 자, 궁중과 부중이 모두 일체, 한 몸이 되어야 하니. 일체라고 하는데 한 몸이라고 하죠. 한 몸이 되어야 하니. 여기서 여러분 이 궁중과 부중이 뭐냐. 이 궁중은 그 궁궐 안을, 즉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궁이라고 하고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이 있는 곳. 우리나라 따지면 옛날 조선시대 의정부라는 곳이죠. 우리나라 뭐 따지면 뭐 국무총리라든가 장관들이 있는 그런 그 공간이겠죠. 정부 청사겠죠. 이게 청와대가 궁이라고 하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핵심 관료들이 있는 정부 청사가 바로 이 부중이 되겠죠. 즉 이 궁중과 부중이 모두 일체, 즉 한 몸이 되어야
하니 척벌장부 좀 어렵습니다. 이 척벌장부가 뭐냐? 이 장자는 착할 장자고요. 이 부자는 이에 반대되는 좀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 뭐냐? 착한, 잘한 사람을 올리다. 잘한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이 척자가 올릴 척자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걸 먼저 1, 2, 3, 4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즉 잘하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척벌장부입니다. 그래서 논공 행상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잘못하는 사람을 벌 주는 것을 불의이동, 마땅히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즉 마땅히, 의당, 이동, 다르게 해서는 같지 않게, 이동은 그냥 다르다라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즉 달리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궁중과 부중이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니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을 달리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원칙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그 사람마다 또는 부서마다 어떤 그 기준을 달리하면 그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유, 작간, 범과 급, 위, 충선자, 의부, 유사, 론, 기, 형상, 이, 소, 폐하, 평명, 지리, 불의, 편사, 사, 내의 이법야라. 자, 여기서 약은 만약이죠. 만약 이 간자는 간사한 또는 부정한 일이죠. 부정한 자를 부정한 그 일을 일으키고 또 저지르고, 이 과자도 마찬가지죠. 그 죄과를 범하다. 그래서 작간, 이 범과는 나쁜 일을 저지르다는 뜻이죠. 즉 이 간사한 짓을 저지르고 그 죄과를 범하고, 급은 이제 또죠. 또 and 뭐뭐와 이런 뜻이죠. 그리고 충선, 충성하면 그 충성스럽고 좋은 일을 하는 자가 있다면, 즉 나쁜 일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있다면 의당, 마땅히, 유사는 담당자를 우리가 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그 조직에서 유사를 맡는다고 하죠. 유사는 그 일을 담당하는 실무적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이걸 유사, 즉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담당자에게 맡길 부 또는 담당자에게 붙여가지고 그 형벌과 상을 논해야 한다. 그 논에서 밝혀야 한다. 무엇을? 폐하의 평명지리, 공평하고 그 분명한 다스림을 밝혀야 할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또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자, 마땅히 뭐뭐해서는 안 된다? 즉 치우칠 편자죠. 편벽되고 사사롭게 그 내외, 아까 보면 이 궁중이죠. 궁중과 부중, 이 나라의 안과 밖으로 하여금, 궁중과 부중으로 하여금 법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 항상 법을 시행할 때는 그 형상을 논해서 알맞은 조치를 해야 한다. 항상 법을 같이 균등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부정한 일을 저질러 죄가를 범한 자와 충선한 일, 충성스럽고 선한 일을 한 자가 있거든 마땅히
담당자에게 맡겨서 형벌과 상을 논하여 폐하에 공평하고 분명하신 다스림을 밝혀야 할 것이요. 편벽되고 사설의 하여 안과 밖으로 하여금 법을 달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제갈량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국진하게 지금 유선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중, 시랑, 과규지, 비위, 동윤둥, 차, 개, 량실, 치료, 충순, 시, 선제, 간발이, 유, 배하. 자, 시중은 벼슬 이름이죠. 시중과 또 시랑도 벼슬 이름. 시중과 시랑인 과규지, 비위, 동윤. 여기에서 보면 이 시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규지와 비위 두 사람 있죠. 그리고 이제 시랑 벼슬이 동윤이죠. 그 시중과 시랑인 과규지와 비위와 동윤 등은 이 사람들은 모두 량, 아주 어질고 실, 성실하여 치려, 치는 자 뜻과 생각이죠. 뜻과 생각이 충순, 아주 충성스럽고 순수하다. 시, 이 때문에 선제, 선제가 간발, 간발은 이제 가려 뽑는 거예요. 이 간자는 분간하다. 즉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그 분간해서 뽑는 것을 우리가 간발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그 관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좋은 사람을 그 가려 뽑는 걸 간발이라고 하죠. 즉 이렇게 가려 뽑아서 또 선발을 해서 폐하에게 물려 주었다. 자, 이렇게 그 유비가 그 살아생전에 좋은 신하들을 잘 뽑아가지고 지금 이런 세 사람을 남겨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어라는 것이죠. 자, 시중과 실랑인, 과규지, 비위, 동윤 등은 모두 어질고 성실하여 뜻과 생각이 충성스럽고 순수합니다. 이 때문에 선제께서 선발하시어 폐하에게 물려 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 이위, 공중지사, 사무, 대소, 실이, 자지, 연후, 시행, 필릉, 비부, 벌루, 유소, 광익이라. 자, 여기서 우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인데요. 그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을 낮출 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제가 즉 자기의 어떤 겸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위는 생각하다는 뜻이죠.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즉 제가 생각하기에 궁중 즉 궁안의 일은 그 일에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어떤 일에 대소를 막론하고 실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그들에게 자자는 이제 물을 자 자문하다. 자,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자라고 쓰는데요. 모두 다 아까 말한 그 과규지, 비위, 동윤 등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즉 궁중의 일은 이 사람들이 시중시랑이 이제 그런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치를 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에게 다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 후에 연후 그런 뒤에 시행하면 일을 베풀면 반드시 비부는 돕다. 권루가 뭐야? 빠질 꼴, 셀루. 즉 이것은 유선이 잘 못하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죠. 그 유선이 그 빠뜨리고 그 새는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어서 어떻게 돼요? 광익, 넓히고 유익한 바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유선이 그 후주인 그 유선이 그 놓치는 것들을
그 보충해서 그 넓히고 그 유익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궁중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들에게 자문하신 뒤에 시행하시면 반드시 폐하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넓히고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 상총, 성행, 숙균, 효창, 군사, 시용어, 서길, 선제, 칭지왈, 능, 시, 중의, 거, 총, 위독이라. 자, 여기서 원래 이 향할 향자인데요. 사람 그 이름에 쓰일 때는 상으로 읽습니다. 이 장군, 상총이라는 사람은 성행, 즉 품성과 행실이 숙균, 맑고 공평해서, 이제 사람 됨됨이가 맑고 공평해서 효창 군사, 이 군대의 일에 효창, 밝게 꿰뚫고 또는 밝게 통달하고, 즉 능통하여서 옛날 서길, 예전에 그 시험 삼아 글을 쓸 때 등용하였는데, 이제 이런 군사적 업무에 아주 밝은 사람이라 가지고 예전에 즉 선제가 살아 계실 때 이 사람을 한번 등용해 썼는데, 선제가 칭지, 그를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능이라 딱 한마디로 말했죠. 능통하다. 능하다고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다는 거죠. 시로, 이 때문에 중론으로, 즉 많은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중론으로 상총을 천거하여 그를 도독으로 삼았다. 도독이라는 그런 어떤 그 군사를 다스리는 벼슬에 임명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군 상총은 성품과 행실이 착하고 공평하며 군대의 일에 밝고 능통하여 옛날 시험삼아 등용하며 선제께서 그를 능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중론으로 상총을 천거하여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우 2위 영중지사, 사무대소, 실이 자지, 필릉 사 항진 화목 우열 득소라. 자, 이거 똑같죠? 제가 2위 생각하건대 영중이라고 하면 병영의 일이죠. 즉 군대의 일입니다. 군대는 항상 이 영자가 보면 여기 보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보통의 집이 건물이 아니라 즉 야외에 있는 그 어떤 임시 건물에 지금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돼요? 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자는 그래서 병영의 일 또는 경영하다는 뜻이지만 어떤 병영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의 일은 사무대소, 일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즉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자문하시면 반드시 항진, 이때 항으로 있습니다. 이 항은 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렬할 때 그 항자인데요. 진을 치다. 즉 줄을 세워서 군대가 줄을 재어서 진을 치는 것을 항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항진도 어떤 진영을 뜻합니다. 즉 군대가 어떤 곳에 가서 그 진을 칠 때 줄을 질서정연하게 하기 때문에 항진하면 이것도 군대에서 하는 일, 즉 진영의 일을 뜻합니다. 그 진영이 화목을 하고 우열, 그 어떤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소는 어떤 제자리, 맡은 바의 어떤 제자리를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병영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자문하신다면
반드시 진영이 화목하고 인물의 우열이 제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 군대 일에 능통한 상총을 써서 잘못하는 그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묻는다면 그 군대가 어떤 화목, 어떤 불화가 없고 서로 화목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우열, 인물들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좀 좋은 자리, 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적임을 맡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갈량은 이렇게 아주 곡진하고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친현신 원소인 차 선한 소위 흥융야 친소인 원현신 차 후한소위 경쾌하라. 자, 현신, 현명한 신하를 친히하고 소인배죠? 소인들을 멀리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한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죠. 한 나라를 우리가 보면 구분하면 앞에 있는 게 전환이고 뒤에 있는 거죠. 그 왕망에 의해서 그 전환이 망하죠. 근데 후한이 이제 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제갈량이 활동할 때는 후한이죠. 후한 중에서 가장 말에 해당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선한은 이제 유방이 세웠던 그 선한을 말합니다. 이 선한이 흥하고 융성했던 소위 까닭 원인을 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한이 흥성하고 융성했던 원인이고 또 반대로 그 소인을 친히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 하는 것 이것은 후한이 지금 후한 때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할 지경까지 왔죠. 지금 후한이 지금은 이제 유선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후한은 망하고 촉한이 세워졌죠. 후한은 이미 이제 망했죠. 즉 위나라, 오나라, 그다음 촉한 이 촉이 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후한은 이미 망했다고 보고요. 후한의 정통을 이은 나라가 바로 그 촉나라, 즉 촉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후한이 기울고 무너졌던 패망했던 소위 원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전한이 융성했던 이유이고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신을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후한이 기울고 패망한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꾸의 문장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사표를 읽어보면 문장이 너무 정치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항상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자, 예전에 이 글을 쓸 때 이 대꾸법, 즉 대우법을 쓰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만 어떤 하나의 명제만을 이렇게 거론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그 비교하고 대조해가면서 글을 쓰면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유선이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갈량이 자기 딴에는 이렇게 자세하고 읽어봐서도 금방 알 수 있게끔 이 정치한 그 대꾸된 문장을 쭉 나열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임금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금방 알 수 있게끔 제갈량이 그 혼신의 그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명문을 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제 제시 뇌여신 론 차사 미상불 탄식 통한어 활령야라.
선제가 셋이 살아 계셨을 때 매번 매양 신은 자기죠. 이 제갈량 사신 신과 더불어 이 일을 논할 때, 즉 후한이 이제 망하는 어떤 그 일을 논할 때 미상불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미상불은 이중 부정이죠.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항상 했다. 즉 과거에 어떤 했던 일을 그 말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중 부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했다는 거죠.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항상 그렇게 했다는 말. 탄식, 통한, 즉 환제와 후한을 이제 망하게 한 그 가장 무능했던 임금들을 말하죠. 이 환제라는 사람과 영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통탄하며 그 한스럽게 생각하는 통한이라고 하죠. 통한의 뭐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도 많이 쓰이죠. 통한의 결승골을 얻어맞았다. 뭐 아주 그 억울하게 아주 안타깝게 질 때 통한의 결승골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일찍이 환제와 영제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한으로 여기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이 두 황제가 정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제께서 생존해 계실 때 매번 저와 이 일을 논했었는데 환제와 영제에 대하여 탄식하고 통한으로 여기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시중, 상서, 장사, 참군, 차실, 정량, 사절지, 신, 원, 폐하, 친지, 신지, 즉 한실지룡, 가, 케일이 되어라. 시중인 곽유지와 자 여기 시중에 이제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있죠. 여기에 지금 아까 여러분 곽유지, 비위, 뭐 동윤 이런 사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시중은 이제 곽유지와 비위가 맡은 벼슬이죠. 시중인 곽유지, 비위, 상서인 진진, 장사 벼슬인 장예, 참군 벼슬인 장완 이런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정량, 곧고 성실하고 사절, 그 죽을 신하들, 충절에 죽을 만한 신하들입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그들을 친하게 여기고 그들을 또 신임하시면 진짜는 이제 가까이 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신임하시면 즉은 뭐뭐 하면 한실은 이제 후한이 이제 망했지만은 다시 그 부흥시킨다는 뜻이죠. 한실의 어떤 융성을 계일 날짜를 헤아리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계일이라고 해서 손으로 날짜를 헤아리면서 기다릴 수 있다.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즉 곧 날짜를 손에 꼽을 정도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한 나라의 그 왕실을 다시 부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시중, 곽유지, 비위, 상서, 진진, 장사, 창예, 참군, 장환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 가지고 정사를 펼쳐라 말이죠. 즉 제갈량이 죽은 후에도 이 유선이 이런 뭐 장애라든가 장환 이런 사람들 진진의 사람들을 또 중용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중에 이제 또 유선이 좀 정신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없게 되자 이상한 사람들을 등용해 가지고 결국은 자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간 여기까지 지금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자 그 출사표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